안녕하세요. 평말 팟캐스트입니다. 오늘은 직장 상사로부터 고통을 받아서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보통 야, 내가 몇 번 말했어. 야, 또 너야? 어떻게 해야 내가 이야기한 걸 해줄래? 야, 그게 맞아? 내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라 했어? 어떻게 할 거냐고 등 어떤 이런 고압적인 이제 행위 속에서 제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. 그럴 때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우선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듭니다. 이제 호흡과 맥박도 정상적이지 않아지면서 몸이 더 경직돼 버려요. 그런 경우는 내 능률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능률이 떨어져 버려서 긴장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그 다음날 또 혼납니다.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집에 가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울증, 무기력감, 가족들에게 또 화풀이 하기도 하고 또 저의 이제 건강도 굉장히 나빠지는 경험을 해봤었습니다.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뭔가 미션인가? 나를 이제 고통을 줘야 되는 존재로서 이 사람이 어떤 내 인생의 그런 장애물로 등장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근데 비교적 조금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조금 더 어떻게 행복을 지켜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분명 끝까지 들으시면 조금 더 자유롭고 혼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통해서 그 혼내시는 분과 관계 회복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일단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가족들과도 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. 우선은 왜 직장 상사는 흥분하고 같은 말을 거의 반복하면서 화를 낼까요? 자, 왜를 일단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 상사분도 리더십과 부하들을 제대로 다루는 어떤 교육이 전문적이지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리더십 교육 하지만 실제로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금 적었습니다. 제 경험상으론. 그럼 리더십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 절대 팀원들에게 부하에게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. 어떤 책에서도 리더십 책에서도 야! 아이씨 왜 내 말을 못 알아쳐먹어? 야 그럴 거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가 라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리더십은 나오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고압적일 때 팀원들은 사기 그리고 이런 호흡과 맥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더 능률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야 어떤 팀의 팀장이 진짜 좋대. 그 팀장은 분위기도 되게 좋고 어디 뭐 다른 팀으로 이동할 때도 뭐 부하들이 챙겨주고 뭐 선물해주고 막 이런 그런 팀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근데 화기애애하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라고 해서 혼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. 근데 어떻게 혼내는지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또는 공부를 해서 후천적으로 리더십을 공부한 분인 거죠. 근데 지금 여러분께 고압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리더가 일단 여러분께 이제 인생에서 운이 좋지 않게도 나타나는 경우라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책 리더십에서 봤는데요. 팀장님 저한테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. 라고 가르치듯이 말할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분은 어차피 저희가 못 바꾼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대처하면 그분이 좀 더 나아질까, 내가 또 기분이 나아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지적하고 부하를 혼내는 그 상사도 일단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.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자율신경계는 땀이 더우면 나고 저희가 이제 잘 때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피가 흘러라가 아니라 그냥 피가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. 흘러라 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모두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.
그만큼 저희를 구성하고 있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뉜다라고 해요.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0대 10으로 이제 약간 균형을 이루어야지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은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아 그래 그랬어.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높은 거고 야 저랬어? 이랬어? 뭐 했어? 라고 해서 느긋함이 없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고 부교감신경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. 이게 10대 10으로 정확하게 이제 약간 둘 다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건 예를 들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순간 지적한 사람 본인이 상사든 부하든 그 말에 의해서 내 자율신경이 영향이 간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율신경이 이제 영향이 가니까 호흡과 이제 맥박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. 그래서 보통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왜 그래서 왜 그랬고 한 사람이 이 자율신경이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옮긴다고 합니다. 이걸. 그러니까 내가 혼내는 부하한테도 옮길 수도 있고 또는 나랑 대화를 그냥 나누고 있던 사람과도 이렇게 막 신경이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옮는다라고 해요.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기 때문에 찌꺼기를 내뿜고 그리고 우리에게 혈류가 이 37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에 잔뜩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류가 이제 불안정해지는 게 없는다는 거죠. 정말 신기하죠. 그래서 옆에서 자꾸 욕하고 자꾸 화내고 신경질 내고 성격 급한 걸 계속 얘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영향을 줘버리면 그 사람도 영향 똑같이 그렇게 몸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직장 상사는 흥분하고 계속 이제 화를 내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자율신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컨디션이 계속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안 좋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. 우리는 이 현상을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? 첫 번째 저희가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.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. 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그랬어 조용히 해 임마 입도 열지 마 꼴보기 싫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처음에 먹히는 분도 있고 안 먹히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고 생각이 짧았습니다. 죄송합니다 라고 목소리 톤을 최대한 낮추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 자율신경이 정상화가 됩니다. 여기서 좀 더 레벨업으로 좀 악독하거나 고압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그것조차도 짜증내면서 막 이렇게 자율신경을 더 흐트러뜨립니다. 그때 우리는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지만 최소한 티를 내지 말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분의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. 화가 많이 나셨을 때 네 팀장님 이거는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인데 그냥 조금만 진정하십시오. 제가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. 저 때문에 이렇게 혈압도 높아지시고 건강에 피해가 안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진정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1대2 호흡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. 저도 이건 책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는데 내가 지금 심장박동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이제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서 나의 이 혈관도 좁아지면서 이 점점 극도의 이제 흥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할 때 제가 호흡을 하는 거죠. 1대2 호흡법은 3초간 코로 들이쉬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. 또는 4초간 코로 들이쉬고 8초간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혈류가 상승하게 되고 이 혈류가 세포로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서 저희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 사람이 흥분해 있지만 내가 이 흥분도를 견딜 수 있는 나의 안정화가 더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진정시킬 수가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앞에서 혼낼 때
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네, 알겠습니다를 반응을 하면서 호흡을 이제 몰래 하는 거죠. 너무 이제 막 티나게 한숨 쉬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적당히 하십시오 하면은 저도 자율신경이 무너지고 상대방의 자율신경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둘 다 이제 나중에는 극악으로 치닫는 싸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스킬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모든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. 이거는 또 어려운 스킬인데요.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걸 써먹음으로써 그 상사를 진정시키고 나의 이제 평화를 찾아오게 하기 위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신의 잘못이라고 모든 걸 인정하면 제가 지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찾게 됩니다. 정말 신기하죠. 앞에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금세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심지어 이분한테도 그렇게 나한테 고압적으로 해도 화가 안 날 정도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잘못인 경우도 있고 진짜 내 잘못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어떻게든 돌리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전날에 중요 문서를 사무실에 이제 올려놓고 퇴근을 한 겁니다. 근데 내가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어요. 근데 그게 복사기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마지막 나온 팀원은 따로 있었어요. 그렇게 할 때 그 팀원이 하필 휴가를 가버려서 내가 이제 타겟이 된 겁니다.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문서 조심하라고 하고 보안 조심하라고 하고 몇 번 얘기했어? 한 9번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제만 해도. 근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해? 왜 나한테 그래? 당신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안 챙김으로써 하면서 계속 10분 20분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혼내는 거죠. 그렇게 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. 내가 마지막 안 나왔는데, 내 자리에는 이런 문서 안 놓고 왔는데, 복사기 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이제 불행해지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대들고 싶어지는 겁니다. 그렇게 할 때 과연 이게 진짜 내 책임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팀원의 일원으로서 한 번 더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내가 솔선수범해서 둘러보고 복사기까지 체크했다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 복사기가 우리 팀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럼 나는 그 팀원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. 마지막에 안 나왔다고요? 그럼 내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었으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인정하면 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랬고 할 때 맞습니다.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체크했었어야 됩니다.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 라고 하면 신기하게 상사가 금방 화를 풀고 진정되고 오히려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로서 평가를 받아버립니다. 정말 모순이죠. 내 잘못입니다. 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럴수록 네 잘못이 아니야라가 돼버리는 현상. 내 탓이 아니야. 얘가 놓고 왔어요. 제가 그랬어요. 라고 하는 순간 저도 나빠지지만 제 자율신경도 타격을 받게 되고 제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. 이게 세 번째 스킬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스킬.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요. 혼날 때 메모장과 이 펜을 가지고 가서 혼나는 겁니다. 상사분이나 선배님이 이제 혼날 때 화를 낼 때 물론 뭐 잘못된 리더십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적어보는 겁니다. 앞에서 이렇게 적는 행위만으로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구나. 나한테 혼나는 태도가 굉장히 바르구나.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이 상사나 선배가 이 혼나는 후배가 이 메모하면서 이렇게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화가 되면서 금세 그분의 맥박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당신과 됐고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음료수 한잔 하러 가자. 차 한잔 하자. 이런 식으로 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좀 정리가 되셨나요? 자,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, 천천히 말하고 내가 진정함으로써 억지로 이제 천천히 말하고 진정함으로써 옆에 흥분한 상사나 선배의 그 자율신경을
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진정하세요. 아, 많이 이제 혈압이 오르셨을 텐데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. 이런 말 한마디라도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정화가 돼버리고 굉장히 올바르게 혼나는 거 이거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여기다가 1대2 호흡법을 사용하면서 내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.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고, 흡입은 코로, 뱉는 건 입으로 딱 2배씩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, 그렇게 호흡이 깊어지면서 혈류가 왕성해지고 내 건강이 안정화되면서 자율신경을 더 틀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. 그럼으로써 또 내가 이 타인의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. 이렇게 하고요. 마지막 세 번째, 내 잘못으로 모든 걸 인정한다. 정말 근본적으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, 단 아휴, 내 잘못이야, 그래 내 잘못이 내 잘못이야, 이런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 진짜 왜 내 잘못이 0.0001%라도 있는 걸 100%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더 확대해서 내 잘못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스킬일 겁니다. 꼭 써보십시오. 마지막 네 번째, 메모장과 펜만 가져가라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약 한 1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한번 7분, 10분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최대한 좀 디테일함을 갖추기 위해서 내용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제 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